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현장 스님께서 이제 인도를 떠나서 중국으로 오실 때도 일이 많습니다. 오실 때도 이제 나중에 파미르고원을 넘어야 되고, 쉽게 말해 설산과 총령을 넘어야 되고, 이제 복잡한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더스강에서 서북인도의 인더스강을 건너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하도, 중국의 황하도 1900년대 초까지 양쪽에 점집이 쫙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그거 건널 때 죽을까 봐 사람이 이렇게 점 보고 건넌대요. 물론 뭐 점 보고 건넌다고 그래서 그게 괜찮을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하고 시절이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건너는 게 조그만 배로 이렇게 다 건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르샤왕, 게일왕이 후원을 해줘서 큰 배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만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돌풍에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강에 경전들이, 안타깝죠. 경전들이 쏟아져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경전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고 온 게 657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권수도 아니고. 그중에서 번역한 거를 1338권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도선의 자장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지고 오신 것의 반도 번역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 하거든요. 도선율사가 현장 스님보다 더 오래 삽니다. 한 3년 정도 더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 최후 기록까지 이렇게 탁 남기고 당신이 돌아가셔요. 아마 태어나신 거는 더 일찍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렇지. 그분은 500년대 분이니까 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가는 데는 그게 없으니까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오신 거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배가 기울면서 이제 쏟아져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거를 현장 스님이 또 꼬꼽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빠진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걸 다시 필사해 와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강 건너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필사해 오고, 그리고 이제 왜 강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이런 일이 만나는가 이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 여기가 당신이 딴 거는 다 가지고 갈 수 있어도 꽃씨 같은 것은 반출이 안 되게 돼 있다. 꽃씨 같은 것을 가지고 간 게 아니냐? 이러니까 꽃씨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 양반이 가지고 오세요. 인도 거를 중국에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중국은 이제 막 떠오르는 국가여서 인도보다 문화 수준이 떨어졌어요. 문화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건 현장 스님도 대당서역께서, 현장 스님은 중국 어떻게 중화주의에 빠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계 대단하다라고 늘상 그런 식 관점을 취하는 분인데도 저때 인도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나는 문명을 이 인도 문화, 높은 문화를 내가 당나라에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인도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기도 길도 험한데 가지 마라. 그리고 너네 거기 좀 상태도 안 좋고 찌리한데 출세해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죠. 우리도 어떤 뭐 굉장히 대단한 학자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고국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거기 사람들이 네가 힘들게 와서 이렇게 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도와주고 싶으면 뭐 이렇게 네가 힘이 있으니까 문화적인 걸로 이렇게 좀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 인편에. 그때 현장 스님은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꼭 가서 내가 우리 고국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불교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도 문화가 높았던 건 맞아요. 저 시절에.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당나라가 이렇게 떡상하면서 마치 테슬라 주가처럼 이렇게 막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가면서 이제 역전됩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역전됩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가장 핵심 카드를 현장 스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저게 문화적인 것도 교류가 되지만 전 세계의 정보가 현장 스님의, 그 당시 당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 지금 전 세계가 아니고, 지구본의 전 세계가 아니고, 당나라가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전 세계. 그리고 저게 이제 나중에 실크로드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현장 스님한테 있거든요. 현장 스님한테.
정보가 엄청나니까 당신이 다닌 것만 해도 뭐 110개국에다가 뭐 20개국 뭐 이렇게 들은 거 이런 것까지 막 다 해서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인더스강에 강의 신이 꽃씨 반출은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꽃씨를 반출하려고 하면 배를 뒤집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딴 건 몰라도 그거는 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잘 믿었어요.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로 문화가 나가는 거를 마치 문익점에 목화씨들이 오듯이 그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강해 시인 노에서 너에게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저 미국 학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장 스님이 머리는 좋은데 의외로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전문적으로 현장 스님이 연구하는 학자인데 그 양반이 그렇게 써. 이 양반이 순진해가지고 잘 믿고 그리고 그 양반은 되게 재밌는 게 이 순진한 모습, 순진하게 잘 믿는 모습이 서유기에서 약간 얼삐가게 되는 거다. 거기도 보면 약간 이렇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 약간 들떨어진 것 같처럼 사람이 믿거든. 현장 스님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완전 팔랑기 누가 얘기만 하면 그래 이렇게. 자, 현장 스님이 이제 인더스강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오시는데 갑자기 좀 전까지 없었던 지도가 생겼네. 이 지도에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서 다시 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크로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천산산맥 위에가 천산북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천산남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는 오아시스가 하나도 없는 죽음의 사막이고 그 밑에가 서영남로 이렇게 이 실크로드,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중국의 서쪽, 그래서 뭐 도낭, 무의, 주천, 장액 이렇게 하서 사군이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실 때는 이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국문태를 만나고 이렇게 가셨는데 올 때는 이 양반이 이 남쪽 길로 옵니다. 아마 국문태의 나라가 끝났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이미 당나라가 팽창해가지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저기까지 왔으나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당나라가 막 대외적으로 당태종 때니까요. 당태종이 쿠데타로 친위 쿠데타로 집권한 분이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대외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왕위 계승이 정당하네, 정당하지 않네 이런 반발들을 무마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고구려 정벌도 그런 차원 중에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조 같은 경우가 단종을 이렇게 해서 샥 해서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여론을 돌려버리려면 외국과 전쟁을 하면 된다고. 확장을 하고 거기서 이겨서 전리품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승전을 해가지고 배상들이 들어오면 배상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닫습니다. 왜? 삶의 질하고 이게 소득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정당화돼 버려요. 그런 작전들을 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뭘 했다는 둥, 뭐 이렇게 뺏었다는 둥, 자기 게 아니라는 둥 뒤에서 꿍시렁거려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당세종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영웅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막 다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저기 치고.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돌아오실 때 벌써 국문태의 나라는 망했고 그래서 현장 스님은 서영남로 쪽으로 오세요. 서영남로에서 이제 호탄에서 이제 오래 머무르시거든요. 호탄이 한 이 근처쯤 되는데 여기서 당나라에서 오는 상인을 사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돌아가려고 한다. 당나라로 귀국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당태종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그때 1차 편지를 쓰는데 그게 이제 잘못했습니다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계엄령을 어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봐주시면 제가 참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당태종은 저때 이제 고구려를 정벌 하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벌써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웅적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내가 황제예요. 내가 지금 황제예요. 그리고 내가 무서울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황제야. 그런 상황에서 내 말을 어긴 사람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굳이 제가 저거를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분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고 이제 오시라고 합니다.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여기서 상당히 기다렸어요. 그게 만약에 황제가 노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물렀어요. 저 머무르는 저 호탄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현장 스님이 저기서 아마 경전을 또 모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경전을 십륜경. 십륜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십륜경? 아니, 못 들어봐도 됩니다. 지장보살 경전이 세 종류가 있어요. 십륜경이 있고 그다음에 점찰경이 있고 점찰선악업보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장삼부경이라고 합니다. 뭐 정토삼부경, 약사삼부경, 호국삼부경 하듯이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경전이에요. 경전인데 이 십륜경은 진즉에 들어와서 번역이 됐었는데 현장 스님이 대집 지장 십륜경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오세요. 저기서 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호탄이 되게 재밌는 게 지장보살 신앙이 완성된 데가 호탄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관세음 보살이나 뭐 문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처럼 다 인도에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장보살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기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완성되는 데는 호탄이에요. 저 호탄이 두 가지가 불교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화엄경의 풀세트가 완성되는 것도 호탄입니다. 그러니까 남인도에서 화엄경이 시작이 되지만 남방의 인도의 맨 꽁지 쪽에서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화엄경이 이렇게 돌거든요.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 흐름들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풀세트가 완성이 돼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화엄경이 완성되는 데하고 그다음에 지장보살 신앙이 완성되는 데가 둘 다 호탄이에요. 호탄. 그래서 호탄이 무진장 중요한 데입니다. 무진장 중요한 데. 십륜경, 대집 지장 십륜경. 여기는 현세적 신앙만 얘기해요. 지장보살의 현세적, 관세음보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저 경전에서는. 여기서는 사후세계, 사후구제라고 하는 게 나왔고 여기는 현세수호라는 게 나와요. 이 점찰경은 전봐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경전이에요. 참여경전 약간 다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지장보살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장보살 하면 돌아가신 분을 구제해주고 명부에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지복 시왕 10번의 심판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뭐 염라대왕이라든지 이런 시왕과 관련돼서 뭐를 해요. 그래서 절에 시왕전, 명부전, 뭐 지장전 이런 데 가면 다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얘기예요. 여기 얘기.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관세음 보살이 마치 현세적인 걸 도와주듯이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다른 거고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면 700년대 초, 600년대 말 700년대 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중국에서 바뀌기 시작해. 근데 그 원판이 호탄에서 시작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전도 호탄에서 부처님이 설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시면 이 호탄 서남 쪽에 카라시카에 코마리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우각산이래, 우각산. 그게 거라지아 산인데 지금 그 경전에는 거라지아 산으로 나옵니다. 저기 설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사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참 저런 데를 못 가보니 안타깝지. 아니 근데 가도 유적은 없습니다. 가도 유적은 안 남아 있습니다. 저희 다 옛날 얘기라서. 그래서 호탄에도
호탄도 땅이 넓으니까 저 거라제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장보살 신앙이 있고 호탄 아마 좀 뭐 이렇게 번성한 쪽에서 화엄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호탄 사람으로서 이 실찬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찬한다라고 하는 스님이 695년에서 699년 동안 695년에 낙양으로 와서 80권 화엄경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저 지장보살 본원경도 실찬한다가 번역했다라고 카드라 통신으로 전해요. 카드라 통신으로. 그래서 지장경을 누가 번역했고 원래 저게 외부에서 들어온 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가? 이게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는 호탄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중국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호탄하고 중국하고 초기에서부터 영향이 굉장히 영향관계가 커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 불교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냐면 인도로 유학 간 첫 번째 스님 주사행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간 데가 호탄이에요. 호탄이에요. 인도까지 못 갔다고요. 호탄까지 가서 그때 이제 소품반야경 구하러 갔다가 대품반야경을 구해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뭐 전설의 고향급으로 해드렸지. 벌써 기억이 안 나지. 주사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그 뭐지? 어디서 들어봤다 말았나 어쩌나? 그러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제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약을 팔면 여러분이 그래요?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알아들으면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호탄이 아무튼 무진장 중요해. 무진장 중요해. 그리고 당나라 때 이제 나중에 밀교 시대가 되면 호탄에서 이렇게 탁 하면 비사문천왕 신앙. 그것도 이제 호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지장보살 관련된 게 있다더라.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번역을 해요. 당신이 번역을 해. 그때 그 서문을 쓴 게 신라 사람이었던 신방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굉장히 좀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가 봐요. 그리고 현장 스님하고 잘 이렇게 아구가 맞았는가 봐. 신라 스님들 중에서 현장 스님하고 잘 안 맞습니다. 의상 스님도 뭔가가 삐뚤어져서 제자 되려고 왔다가 화엄종으로 가버렸고, 원측 스님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원측 스님하고는 아주 서로 약간 현장 스님하고는 아니지만 약간 악의적인 서로 사연들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진기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그리고 순경 스님도 굉장히 좀 대단한 분인데도 좀 석연치 않은 또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 스님이 외국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조금 낮춰보는 게 있었다. 이 양반이 천재적이고 그러는데 너무 중화주의에 빠져서 자기 거 중국 거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전을 번역하면 한문으로 번역하면 번역이 완전하니까 원전은 안 봐도 된다. 요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들을 할 정도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저걸 번역할 때 서문을 써요. 이 신방 스님, 대승방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반이 서문을 현장 스님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현장 스님 원래 인도식 이름이 마하야나 대바 대승천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대승방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경전에 서문을 쓸 정도면 예전에는 서문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이 나중에 번역할 때 카드라 통신이 한 가지 더 있어. 그 카드라 통신이 재밌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줬던 스님이 현수법장 스님이라더라. 근데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현수법장 스님은 화엄경 번역할 때는 참석을 해요. 근데 현장 스님 때는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대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분리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영웅이 진짜 난발한 시대예요. 한 명만 나와도 대단한 사람이 같은 시대에 안 그러면 그보다 조금씩 뒤에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시대지. 저런 시대 때 한번 살았으면 잘난 척을 못했겠지. 잘난 척을 못했겠지. 이 시대가 좋아. 이 시대 좋다. 이 시대.
저런 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찍 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밑에서 시키는 거나 야 뭐 가까라 이러면 예 이런 거나 하고 있었겠지. 사환이지 사환.